자, 스토커 회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요 8개 증권사가 본 LG에너지솔루션의 투자 가치 분석 시간입니다. 자, 주요 증권사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가를 이렇게 상향 조정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61만 원, IM증권은 60만 원, 그리고 유진 58만 원, 하나 57만 원, 하나증권이 55만 9천 원, 키움 59만 원. 여기에서 이제 주요 증권사가 보는 내년도 27년도 순이익 목표치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은 그 내년도에 2조 한 1천억, 27년도에 3조 3천억 내다봤고요. IM증권은 내년도에 한 1조, 그 다음에 27년도에 3조. IBK증권은 내년도에 2조 5천억, 4조 1천억. 그리고 유진증권은 내년에 1조 2천억, 27년도에 2조 2천억 이렇게 봤고요. 하나증권은 27년도에 4조 3천억으로 가장 높게 봤고, 또 키움증권도 27년도에 5조 6천억까지 LG엔솔이 순이익이 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좀 간추려 보면 하나증권은 ESS의 성장은 매우 유효하다. 그래서 전기차의 부진이 상당 부분 ESS로 상쇄될 거다, 그렇게 봤고요. 한화증권은 올해 4분기의 실적은 좀 주춤할 거다. 그러나 미완성차의 재고 조정 이후에 회복이 기대된다, 이런 코멘트를 남겼고, 미래에셋증권은 성장 모멘텀이 확보되어 있고 멀티플한,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사가 다양하게 있는 것들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자, 하나증권의 이제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내용을. 여기서 이제 내년도에 여기에서 그 내년도에 매출에서 소형전지 등등등 수익성을 보게 되면 내년도에 ESS 분야에서는 한 6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전기차에서는 13조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ESS 분야에서 6조, 그리고 13조가 전기차. 그래서 ESS 분야에서는 한 2,600억 정도의 흑자가 예상이 되고, 전기차에서는 한 660억, 그 다음에 중대형 전지, 토탈로는 이제 3,280억, 소형 전지에서 5,270억,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전체 내에서는 이제 8,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27년도에는 1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ESS 분야에서는 한 5,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AMPC 보조금이 이제 별도로 내년도에 한 2조 한 3천억 정도 붙고, 그래서 3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27년도에는 3조 3천억의 AMPC 보조금이 되어서 2차 전지 섹터가 1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려서 합쳐서 한 5조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증권이 내다본 흐름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간추려 보게 되면은 LG가 ESS 분야에서는 약세였는데 ESS 분야에서는 올해까지는 적자고 내년부터는 흑자가 날 것 같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증권을 보게 되면 27년도에는 매출 33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조 4,700억, 내년도에는 순이익이 2조 한 540억,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2분기에 미국의 현지에서 ESS 배터리 생산이 시작이 되었고 실적 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고요. 또 현재 실적의 컨센서스는 전기차 부진을 상당 부분 좀 반감하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나 GM, 현대차 상황이 양호해서
전기차에서 실적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미래에셋증권 한번 볼게요. 미래에셋증권은 내년도에 ESS 분야에서는 3조 3천억 정도의 매출, 그리고 전기차에서는 13조, 그리고 28년도에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ESS 분야에서 8조 6천억, 그리고 내년도 전기차가 12조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왼쪽에 쭉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만 전부 다 합쳐서 영업이익만 3,500억, 3조 5천억, 순이익이 한 2조 1천억 이렇게 예상이 됐고요. 27년도에는 영업이익만 4조 8천억, 순이익이 3조 3천억 정도 LG엔솔로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화증권입니다. 한화증권. 한화증권은 내년도에 ESS 분야에서 8조 9천억, 27년도에 ESS 분야에서 12조 정도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수익성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에 ESS 분야에서는 5,300억 정도 흑자, 자동차에서는 6,500억 적자. 그러니까 삼성 SDI도 그랬지만 LG엔솔도 내년도까지는 자동차는 적자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27년도부터 자동차가 한 4조 한 4,400억 흑자, ESS 분야가 한 8천억 정도 흑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MPC 보조금까지 합쳐서 영업이익 자체가 2조 7천억, 그리고 27년도에는 5조 5천억, 이렇게 이제 하나증권은 내다본 겁니다. 하나증권 이제 내는 과정을 좀 이제 간추려 보면 4분기에 매출은 5조 9천억, 그리고 영업 적자가 1,500억 정도 날 것 같다는 거예요. 1,500억 정도. 그래서 AMPC 보조금을 제외하면 4분기에는 조금 안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IRA 보조금 폐지가 이제 10월부터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달부터 LG 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하는 테슬라, 포드, 그다음에 포드, GM, 이른바 미국의 주요 있는 메이커들의 전기차 매출이 거의 반 이하로 또는 40%가 날아갈 것 같아서 4분기의 실적은 좀 어둡다. 영업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래도 ESS 분야가 호조를 이뤄서 상당 부분 긍정적 시그널을 본다. 그래서 목표가는 57만 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것이다. 큰 이제 실적 키워드는 ESS의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회복,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LG 에너지솔루션의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LG 엔솔은 토탈 450기가의 캐파. 지금 삼성 SDI가 올해 한 135기가 정도 캐파를 만들었는데 LG 엔솔은 450기가의 캐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성보다 한 3.5배 정도 캐파가 큽니다. 만약에 전기차 업황이 좋으면 수익 구조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인데, 만약에 이제 공장이 좀 가동률이 떨어져 버리면 비용 부담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제 그런 부담 요인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G는 미시간에 있는 이 단독 공장을 16기가 정도의 ESS 라인으로 전환했고 지금 양산하고 있죠.
여기 이제 LFP ESS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스텔란티스 공장도 이달부터 LFP의 ESS 라인으로 바꾼다. 캐파는 이제 상당히 늘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북미 시장이 자동차가 이제 IRA 보조금 자체가 이제 다운되면 한동안은 좀 이렇게 좀 전기차의 그 수요가 줄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이제 보조금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회복이 되는 시간이 좀 걸리고, 그 기간에는 상당 부분 ESS에 집중한다. 그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공장들, 뭐, 오하이오, 테네시, 뭐, 파이어트, 조지아, 유럽, 이런 데는 특히 그 LG는 손대기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면 합작 공장이라서 단독 의견보다는 파트너사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료들을 보면 현재 주가는 이제 47만 6천 원에서 52만 7천 원까지 갔죠. 한번 볼게요. 지금 주가는 이제 48만 3천 원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등 나와서 LG엔솔의 이제 주가를 보시면 52만 7천 원 찍고 지금 이렇게 이제 떨어졌죠. LG엔솔 주가가 올라갔던 사이클 파동으로 보게 되면 딱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한 달 만에 35만 원이 52만 원까지 갔으니까 상승 파동이 컸죠. 그리고 이제 그 이 47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지금 이제 48만 원까지 이제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주봉으로 보면 이제 LG엔솔은 이렇게 정배열에서 이격도를 돌파하고 지금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는 그런 구간. 역시 월봉으로 보더라도 이제 매물대가 없이 여기 있는 상단 매물을 돌파하는 구간. 그렇게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 현재 올해 3분기 말에 수주 잔고가 120기가와트. 그리고 이제 테슬라와 6조 규모 ESS 계약을 했죠. 테슬라와. 얼마 전에 9월 달이죠. 테슬라와 6조 규모의 ESS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CATL, 중국계 기업과 주로 ESS 계약을 맺어왔는데, 그게 이제 LG가 처음으로 테슬라와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한국 회사로서는.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뻥 뛰었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뻥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 내용이 터지고 10월 달에 쭉 올라갔던 이런 흐름이 이제 바로 그게 반영이 됐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LG는 그 원통형 46파이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고, 완성차 4곳을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메르세데스 벤츠, 뭐 리비안 등에다가 아마 이제 그 46파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걸로 계약은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것과 공급하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약은 맺었는데 수요가 줄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계약을 맺은 기간에는 뭐 LG 걸 쓴다. 그런 내용이니까 전기차가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LG는 유리하겠죠. 또 하나는 28년도부터 37년도까지 벤츠 등 계열사에 107기가와트의 공급. 이게 15조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이제 유럽에 있는 벤츠의 32기가와트, 미국에 나와 있는 이른바 그 벤츠 계열사의 77기가와트, 이렇게 이제 물량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최근에 LG엔솔의 주가가 삼성 SDI와 탄력도가 좀 줄어들었죠. 지금 주가를 한번 잠깐 보시면, 지금 삼성 SDI가 이제 9,000원 상승하고 LG엔솔이 6,000원 상승하는 이런 이제 파동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오늘 또 다 강합니다. 종합지수가 16포인트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강한 흐름 보이고 있긴 한데, 작년도에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130만 대 팔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캐딜락, 쉐보레, 포드, 그리고 현대 아이오닉, 그 다음에 포드, E5, 테슬라 사이버 130만 대 판매했는데 상당 부분 중국의 CATL도 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래하고 회사입니다. 여기는 삼성은 리비안밖에 없어요. 삼성은 리비안밖에 없고 캐딜락, 쉐보레, 포드, 테슬라, 아이오닉, 포드 E5 전부 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톡커피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지금 LG 엔솔이 중기 상승 추세 진입한 건 맞다. 그리고 기관들이 최대 세력이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기관들이 왜 최대 세력이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동향을 보시면 작년 8월 이후에 LG 엔솔을 가장 많이 산 사람은 기관 투자자가 430만 주, 외국인은 56만 주 팔았어요. 물론 지금 최근에 다시 사가지고 물량을 얼마 전은 115만 주까지 팔았는데 지금 100만 주 정도 다시 채워서 외국인은 한 56만 주 팔고 있고, 기관은 물량을 좀 100만 주까지 줄였다가 올해 5월 달에 기관 물량이 한 200만 주였는데 지금은 430만 주니까 기관들이 한 5개월 보름 사이에 230만 주를 샀죠. 그리고 금융투자, 그 다음에 연기금에서 317만 주 샀습니다. 연기금. 연기금이 LG 엔솔을 가장 많이 샀다. 그런데 따라서 기관들이 최대 세력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차익 목표 가격을 좀 높이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G 엔솔은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어느 때가 되면 기관들의 매도는 일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왜냐하면 땡기고 가서. 그래서 그 가격은 60만 원대, 55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 이 언제가 되지 않겠느냐. 중요한 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실적이 중요합니다. LG 엔솔은 차대 캐파 450기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서 시장 대응력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래서 LG 엔솔의 최고 장점은 빠른 결정, 시장 대응력이 돋보인다. 그렇게 봐야 되고, LG 엔솔은 북미 시장에 최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미국 내 ESS 캐파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위축된 매출 감소 부분을 ESS 분야에서 빨리 들어가서 상계하긴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 6월 달부터 LG 엔솔은 LFP ESS 라인으로 바로 가서 생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또 하나 이제 LG 엔솔이 북미에서 테슬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토요타, 또 여기 현대까지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삼성차는 전혀 크로스가 안 됩니다. 다 LG하고 중국계만 들어가면서. 그런데 IRA 보조금 폐지가 따라서 전기차 판매 위축이 장기화되면은 매출 감소가 좀 우려되는 건 맞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매출이 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의 시각이고, 또 그 리스크를 이른바 캐파가 크기 때문에 ESS 라인을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매출 감소를 줄이는 그런 적극적 경영 자체가 매우 긍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LG 엔솔의 기본적으로 중장기 상승 추세는 유효하죠. 상승 유효합니다. 그런데 11월 달, 12월 달에 미국의 전기차 IRA 보조금 이후에 전기차 캐파, 그리고 ESS의 어떤 보다 수주, 이런 것들은 꾸준히 여러분 체크하시고, 또 분기마다 발표되는 실적 IR, 그 내용을 통해서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에도 더 좋을 것인가, 27년도에도 좋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좀 캐치하면서 대응하면 좋겠다. 스톡커피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그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함께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